안녕, 이지한사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2단원이 시작합니다. 큰 2단원이 시작하는데요.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이라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조선의 개항을 들어갑니다. 조선 후기에 개항을 들어가는데 오늘 할 거는 조금 양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상 2개를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세기 말이 되면 조선시대에 이제 개항의 바람이 붑니다. 이제 개항이라는 것은 항구를 연다라는 것을 개항이라고 하는데요. 물건을 옆에 적어놨는데 외국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항구를 열어서 누가 외국 선박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잘 있던 조선시대에 개항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1800년대거든요. 19세기 조선시대적 상황을 보면 안으로는 우리 뭐였어요? 세도정치였죠. 세도정치로 인해서 왕권이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관리들의 횡포도로 인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봉기, 진주농민봉기랑 봉기가 2개 있었죠. 그래서 홍경래랑 그리고 진주농민봉기처럼 커다란 백성의 봉기들이 있었다라는 게 안의 상황이었고요. 밖의 상황은 뭐냐면 서양과 일본 세력과 서양과 일본의 세력이 조선을 위협하게 됩니다. 왜 위협하게 될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세기에는 서양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산업혁명이 뭐냐면 산업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기계가 도입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전에는 집에서 한 땀 한 땀 옷을 했다면 이제는 뭐냐면 공장에서 기계로 찍 돌려서 하는 것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는 게 산업혁명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공장들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면서 집에서 하나하나 옷을 만든 거에 비해서 뭐가 달라질까? 물건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나라들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물건이 많이 생산됐으니까 물건을 팔 곳이 필요하겠죠. 그럼 팔 곳으로 식민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이제 다른 나라를 식민지, 자기들 나라의 지배하에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됐는데 아프리카 땅까지 갔는데 더 이상 넓을 데가 없어서 이제는 새로운 땅인 아시아까지 넘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 수출도 하는 반면에 뭐 하냐면 그러니까 원재료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랑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아시아 땅을 노리고 영국에서 청나라 땅을 노리겠죠. 노리고 이제 저 나라에 이제 우리의 물건들을 팔아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청나라에는 차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자기들 물건을 팔고 청나라에서는 차를 들여오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영국에 있는 귀족들이 차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차를 더 많이 수입하게 돼요. 자기들이 수출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들고 오니까 영국에서는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뭐 했냐면 영국에서는 청나라에서는 이제 차를 주고 영국에서는 은으로 팔게 됩니다. 은을 주게 되는 건데 가격으로 이게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뒷거래를 통해서 뭐 했냐면 영국에서 청나라에 암거래를 해서 아편이라는 마약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나라의 빚도 생기고 해서 1840년에 영국이랑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겼냐면 영국이 이겼죠. 근대적 기계가 많으니까 영국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43년에 홍콩을 할량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어느 기간 동안 이제 빚을 갚는 대신에 기간 동안 이제 홍콩 땅을
주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됐고 이제 97년에 반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60년에 북경이 함락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려간 게 되겠죠. 영국에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나라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청나라는 누가? 영국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뭐예요? 태평양이랑 쭉 있는 파트에서 누구? 이쪽 편으로 들어갔는 게 미국이. 엄마 향해 나가 좋아. 죄송해요. 방해 금지 모드 안 해놨다. 자,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는 어떠냐면 일본에 거의 가지고 있던 그때 함대의 한 10배 정도 크기에 있는 일본의 함대를 미국에서 함대를 가지고 옵니다. 뭐를 실어서 대포를 가지고 커다란 대포를 가지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름을 포함 외교라고 얘기를 해요. 대포와 함대로 하는 외교라고 해서 포함 외교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 자기들 땅에 갑자기 자기들이 아는 배보다 정말 큰 배가 자기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거기에 누가 왔냐면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저기 덤비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빨리 저 기술을 받아들여서 빨리 근대화를 시켜서 이제 우리도 많이 발달시키자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853년 7월에 일본이 대대적으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오픈해서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전에는 청나라랑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물을 받아갔던 일본이 이제 개항을 한 다음부터는 청나라랑 우리나라보다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역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본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본인들 의지가 아닌 강압적으로 힘으로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선에서 봤습니다. 누가 봤냐면 뚜둥 이때는 고종이 이제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우리 마지막에 세도 정치 25대 왕인 철종이었죠. 철종 다음에 이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자식들 쭉 타고 올라봐 보니까 하면서 고종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고종이 왕위에 올립니다. 12살의 왕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랑 똑같아요. 만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생일 지난 우리 반의 친구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라를 과연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대신 아버지의 12살인 고종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흥선대원군이.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들어보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떤 나라를 원했냐면 왕권이 강하고요.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좋지 맞지? 이제 세도 정치가 끝나고 고종이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파워를 가지면서 왕권 강화하자. 세도 정치가 끝내자. 외척을 끝내버리자 하는 게 들어왔고요. 그것을 위해서 뭐 했냐면 부패한 관리를 척결했습니다. 그 다음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했다. 인재를 고루 등용을 됩니다. 그 다음 세금을 개혁했어요. 그전에는 양반들은 나라 일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니들도 세금 내 라고 하면서 양반에게도 이제 군포를 내라고 해요. 이제 군대 가시네 우리 비단이나 했던 그 포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고요. 또한 뿐만 아니고 이제 뭐냐면 서원을 대폭 정리합니다. 서원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성리학이 많이 발전되면서 글을 공부하고 하는 여러 가지 서원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서당이 조금 높은 단계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운데요. 그 서원이 왜 대폭 정리할까 생각을 하면 그 서원이 세금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원 주위에 있는 땅들도 다 서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스스로 자들끼리 주니까 이제
나라에 많은 병폐가 생기겠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당이 그 안에서 파워가 생겨버리니까 나라 운영하는데 힘들어서 서원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600개였는데 600개에서 47개로 서원이 쫙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나라의 세금도 더 많이 거치게 됐죠. 그 서원에 있는 땅들이 다 나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됐는데, 이것까지는 참 좋아. 내가 생각해도 참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따당! 경복궁을 재건하게 됩니다. 경복궁이, 왕이 사는 궁전인데, 그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피폐하고, 전에 우리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병자호란이랑 임진왜란, 양란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경복궁에서 문제가 생겨서 많이 재건을 못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복궁을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 버리니까 뭐 하냐면 당백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동전 하나가 이제 100개의 전이 되는 거죠. 100개의 동전처럼 하는 거를 이제 풀이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 돈이 푸니까 서민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돈들이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를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 경복궁 재건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인력이 필요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농사뿐만 아니고 재건하러 사람들을 끌어당기니까 이거로 인해서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앞에 거는 참 잘했어요. 좋았고, 능력에 따라서도 좋았고, 세금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서원 정리한 것도 참 좋았는데 경복궁 재건에서 조금 왜 그렇게 근데 노력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이 힘들 건 알았는데 왜 지었을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왜 있었을까? 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6번째는 통상반대. 이제 통상이 뭐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통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반대했어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물건을 하나하나 만들어 파는데 저긴 어때요? 공장에서 쫙 찍어 파니까 누가 가격적인 면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서양의 물건들이 이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조약들이 일어나는 거를 청이랑 일본에서 일어난 걸 봤습니다. 그래서 통상을 반대하게 돼요. 자, 그런 불평등 조약 같은 거 조금 이따가 보겠고요. 자, 우리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조선의 내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흥성대원군에 의해서. 자, 서양에서는 조선과의 통상을 이제 서양과 조선의 통상 요구 그리고 대응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이게 뭐냐면 서양이 결국에는 조선의 침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자, 먼저 뭐 있었냐면 이게 시대가 말은 5년밖에 안 돼요. 병인 박해부터 이제 그리고 척합이 세우는 데까지 5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순서가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자, 처음에 병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병인 박해가 뭐냐면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예요. 누구를 박해했냐? 프랑스인 선교사가 이제 우리 서학을 전례하러 오는 거지요. 우리가 말하는 서학. 이제 천주교 기독교를 전례하러 온 프랑스 선교사를 9명이나 처형하게 됩니다. 왜? 냐 하면 우리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서양을 침략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탄압을 하게 되죠. 왜 서학을 싫어했는지는 앞에 여러 가지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프랑스인 선교사를 9명 처형하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도를 8천여 명을 처형하게 됩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8,000명?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학교가 한 500명?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같은 학교가 거의 몇 개 계산하면 돼? 13개 학교 정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아주 많은 박해가 일어납니다. 자, 1866년에 일어났고요. 이로 인해서 뭐 했냐면, 자, 요거는 이제 제네럴 서면 조금 있다가 병인 박해가 9명 처형한 거로 인해서 프랑스가 어디에 강화도에 쳐들어왔는 사건이 병인양요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병인령에 일어난 서양 사람한테
서양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그런 어지러움, 어려움을 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병인년에 일어난 양요이다 해서 병인양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도는 같겠죠. 1866년 해서 병인 박해로 인해서 병인양요가 일어났어요. 강화도에 들어가서요. 자, 강화도 사람 여러 가지 강화도에서 싸우고 주둔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요. 교과서 보면 교과서 56쪽에 강화 산림성이라고 싸우던 곳입니다. 이런 장소가 사진이 있는데요. 양원수 장군이 무찌르게 됩니다. 하면서 이때 있던 문제가 뭐냐면 외교 장벽에 있는 문화재가 빼앗기게 됩니다. 외교 장벽이 뭐냐면 이제 왕실에서 이제 규장각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왕실 안에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왕실 물품, 조선 왕조 의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밖에 혹시나 전쟁이 일어나면 수도가 제일 위험하니까 궁궐부터 타질 테니까 이제 외교 장각에서 바깥쪽에 있는 규장각을 한 개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요 물건을 강화도에 갖다 놓은 거지요. 했는데 문제는 프랑스가 강화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을 훔쳐갔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 조선 짠 보입니까? 그래서 조선 왕조 의계 중요 행사를 그림으로 그린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훔쳐갔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프랑스에 놀러 가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식민지 지배하였던 모든 게 다 있어요. 피라미드 빼고 다 있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기둥뿌 막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정말 많이 우리나라 훔쳐갔다 가져갔다 생각이 들면 훔쳐갔으면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훔쳐가서 돌려주지 않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창고에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75년에서 발견을 했어요. 사서로 일하시는 분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창고에 워낙 많이 훔쳐와서 자기들도 정리가 안 될 만큼 많이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왕조 의궤를 돌려달라라고 조선 왕조 의궤 교과서 59쪽에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했는데 못 돌려주겠다. 왜냐하면 니네만 돌려주면 다 돌려줘야 되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래서 프랑스와 협상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빌리겠다. 그래서 20년 동안 빌리겠다 해서 5년마다 갱신되는 20년 빌리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2011년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거 훔쳐가서 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선생님 볼펜을 훔쳐갔어. 그래놓고 저거 내 볼펜인데 내가 뻔히 알아. 내 이름도 적혀져 있는데 근데 야 이거 내 필통에서 있는 거잖아 하면서 빌려주는 거야. 너 오늘만 쓰고 내놔. 오늘 빌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슬픈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프랑스는 이렇게 일어났고요.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제너럴 서머노 소각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누구랑 일어났냐면 미국 상선이랑 일어났습니다. 평양까지 배가 들어와요. 계속 이렇게 배를 한강을 타고 쭉쭉쭉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강이 난다. 평양 가까이 배가 들어오니까 이제 미국에서 무역을 요구하면서 무력을 요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시민들이 그쪽에 이제 대동강을 거슬러 와서 평양 부근에서 통상을 요구하게 되니까 이제 조선 관리를 가두고 포를 쓰니까 평양 시민들이 그 미국 상선에 불태워야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을 납치해 거기다가 관리를 데리고 갔는데 해서 그 상선을 불태워서 침몰을 시킵니다. 누가 잘못했어? 남의 나라 와서 대포 쓴 미국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배인 제너럴 서머노가 불탔다면서 우리나라를 침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쭉 가서 요 옆에 있는 신미양요예요. 우리 좀 슬프지. 신미양요는 미국이 강화도에 쳐들어왔는 사건을 신미양요라고 하고요. 자, 미국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어쨌든 계속 싸웠죠. 어제연 장군이 무찌릅니다. 그래서 교과서 57쪽에 보면 여기 강화도 강선보라는 곳이 여기 싸웠던 곳이 나와져 있습니다. 지들이 잘못해서 우리 건쩍거려 놓고 우리가 건드렸다고 싸우는 거지요. 왜? 우리가 만만하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했는 게 있고요. 이런 미국과 프랑스 사건뿐만 아니고요. 독일도 우리나라를 깜짝깜짝 댔습니다. 독일인 오페르트가 남명군의 무덤을 파려다가 반대로 그러니까 파려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실패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영균이 누굴까?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렇게 열을 받았을까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남영균이 무덤을 파려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의 양반들과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유교 사회가 강했지요. 그래서 감히 무덤을 파 거기다가 남영군의 무덤을 파라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 사람 확인해 오셔야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분도 들어도 열받지. 그래서 자 프랑스, 미국 그리고 독일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1871년에 뭐를 했냐면 척화비를 만들었어요. 서양과 교류하지 않는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 많을 때 싸우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일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양과 친하지 않으면 이 나라 파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척화비를 세우게 됩니다. 왜 세우게 됐는지 알겠지요? 자, 해서 서양이랑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 개항한 거는 누구냐면 일본입니다. 그 자기들 개항하고 힘이 세진 일본이 이제 미국과 개항하고 여러 가지 발달을 한 일본이 이제 우리 조선을 침략하려고 해요. 아시아 땅을 먹으려고 하면서 점점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일본의 침략 운요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1875년이고요. 강화도 주변에 불법으로 측량을 해요. 이제 해안을 불법으로 측량해요. 자기들이 왜 우리들 땅을 마음대로 와? 예를 들면 선생님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야 니네 집에 뭐 있는지 한번 보자. 구경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맞지?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선은 대포를 쏘아 경고했어요. 위협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일본. 야 우리는 거리밖에 안 졌는데 니 왜 나 때리냐고. 이렇게 멘트가 나오는 거야. 웃기지? 자 해서 대포를 쏘아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항구를 열어라 하면서 얘기하는 게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요. 자, 개항을 요구하면서 오늘 시간이 길어진다. 미안해요. 오늘 일이 많아서. 자, 개항을 요구하면서 왜냐면 우리보다 세니까 이제 총칼을 가지고 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강화도. 그래서 강화도에서 맺은 조약이라고 얘기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얘기를 1876년에 했고요. 자,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이제 근대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또한 불평등 조약이에요. 우리나라는 처음 약속하는 거야. 그래서 약속도 많이 해봐야 하는데 처음 약속하는 거라서 거기다가 무력으로 우리를 이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평등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깡패를 만났을 때 야 하면서 얘기했을 때 어떻게 돼? 왜 나한테 그래요? 멘트 치기가 힘들지 맞지? 피하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좋은 내용 같지? 교과서 58쪽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용이 조금 많아서요. 자, 조선은 자주국이다. 요 멘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거로 핀트 잡거든. 자주국이라는 이유는 누구한테 하지 마라. 청나라한테 기대지 마라. 니들 스스로 너희들의 일을 해결해라 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 우린 청나라랑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또한 4조에는 뭐냐면 조선은 부산 이외의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과 원산에 개항을 하고요. 일본인이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것 때문에 운요 사건이 일어났죠. 조선의 항구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은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의 권리만 있어요? 일본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어느 항구에 가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지요. 누구의 권리만? 일본의 권리만. 우리나라에서 저질렀으면 우리나라 법대로 해야지 왜 지들 맘대로 해? 맞지? 자, 누가 잘못한 큰 사건이 있었어. 그러면 자기들이 봤을 때 얘는 우리 편이야 해서 벌을 적게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조금 기분 그렇지 하는 것들이 있고요. 강화에 대한 의견. 이거는 60쪽인데 이름만 있는데 지금 안 보여가지고 안 내려가네. 그래서 옆에 적을게요. 찬성. 누구냐면 박규
수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같이 서양의 교류를 동시에 하자.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근대화를 이루자. 그래야지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찬성파가 있었고요. 여기는 최익 반대는 누구냐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개항을 하면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이 참 많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없는 그것들에 인해서 사치를 하고 교육을 하면 우리가 불리할 거야. 백성들이 문란해질 거야. 백성들의 마음이 망가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백성들 마음이 망가지고 나라의 풍속이 문란하다.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개항의 찬성 반대 여러 가지 있었다. 통상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다 반대는 하지는 않았다는 것. 찬성도 있었고 서양과 분명히 일본과 잘못한 것은 있었지만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되고 해야 되는 건 해야 된다. 라는 여러 가지 멘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영상 한 개 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길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힘냅시다. 화이팅!